미술관이 일반적으로는 먹고 살기 바쁜데 영화관처럼 막 심야에도 볼 수 있는 곳이 많고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막상 즐기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어쩌다 한번 이렇게 주말에 가면 괜히 좀 뻘쭘해하고, 특히나 저 같은 MBTI I로 시작하는 분들은 뭐 어디서 사고 어디로 들어가고 뭘 봐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거 되게 낯설고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도 I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근무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나는 정말 낯설고 모르겠다 하면 오늘 그냥 말씀드린 대로 기계처럼 움직여 보시라 정리해서 추천을 드려볼까 합니다. 미술관에 들어갔다 라고 그 상황부터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티켓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아이가 당황하는 건, 나는 예매를 했거나 혹은 친구가 초대권 줘서 왔는데 이거 매표소 가야 돼? 아니면 바로 들어가야 돼? 조용한 전시는 바로 매표소 가서 조용히 물어보면 되는데, 흥행 전시라서 막 줄이 너무 여러 개 서 있다, 어디 서야 할지 되게 지금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스텝 B표 달고 있거나 스텝 옷 입고 있는 친구들 중간중간 서 있을 겁니다. 저 예매하고 왔는데, 혹은 이 초대권 있는데 줄을 서야 되나요? 바로 입장해야 되나요? 라고만 물어보면은 바로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번외로 돈 내고 입장하는 블록버스터 전시 말고 갤러리나 대한공간 같은 데 가셨을 때는 진짜 특이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장료 있는 경우가 오히려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은 오히려 와서 말 걸 겁니다. 이 작품은 뭐고요? 하면서 약간 판촉하듯이 말 걸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정말 많이 불편하시면 아 괜찮습니다, 혼자 볼게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왠지 듣는 거 재밌겠다 싶으시면은 그냥 살 수 있는 사람인 척 하면서 예 하면서 그냥 들어준 다음에 자연스럽게 혼자 보고 나가면 됩니다. 그 공간에 맞게 입장하시면 된다 하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입장하실 때 이제 또 한 번 고민하는 건 그겁니다. 리플렛 가져갈까 말까. 여러분의 애호도나 그 전시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좀 다르게 선택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리플렛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전시 고를 때 그 예매 페이지의 상세 내용, 어떤 대표작들 와 있고 작품 몇 점 있고 전시 몇 시까지 볼 수 있고 이런 개괄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난 사전에 이 전시 관심 있어가지고 미리 좀 자료를 찾아보고 왔다 하시는 분들은 리플렛 다 소진되면 계속 다시 찍어냅니다.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뭐 디지털로 봤으니까 하고 안 챙겨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 정보 없이 직관적으로 온 거여서 최소한의 정보는 있었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뭐 기념처럼 리플렛 하나 정도는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다 라고 일단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리플렛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정보만 있는 리플렛도 있지만 작품 정보가 좀 써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주도에 있는 포도뮤지엄에서 진행 중인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란 이 전시는 현대미술 전시고 전 세계 각국의 예술가가 기획 테마에 맞게 지금 작품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 반고흐 이런 예술가 작품 보는 거하고 다르게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렛 엄청 이렇게 작게 되어 있지만 펼치면은 기본적인 개괄 정보 심플하게 써 있고, 반대편에 전시 작품 도면하고 위치하고 각 작품별 이제 작가 개괄 정보하고 작품이 무슨 내용인지가 이렇게 같이 써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뭐 하나 정도 챙겨 보셔도 전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나에게 필요한가 아닌가를 스스로 결정해 주시면 환경 보호를 위해 종이를 아낄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실천할 수도 있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 이제 티켓 내고 전시장에 입장하면서 도슨트 들을까 말까 이거 좀 고민이 될 수 있죠. 아이러니한 건 전 도슨트지만 제가 오히려 늘 강조했었던 건, 전시 뭐 익숙하시거나 편하신 성향이라면 듣지 말라고 오히려 저는 많이 추천드리고 있죠.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고민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도슨트를 통해서 작품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작품을 보게 되는 경향이 어쩔 수 없이 좀 생깁니다. 어느 정도의 애호도가 있고 난 그냥 나의 상상력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 굳이 도슨트 신경 안 쓰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는 완전 정말 미알못이라서 최소한의 기초 정도는 그래도 좀 들으면서 보는 게 좋겠다 하면 도슨트를 참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도슨트에 맞춰서 전시를 가지 마십시오. 가끔 김찬용 도슨트님 때문에 왔어요 뭐 이런 얘기해 주시면 저로서 감사하긴 하지만 저는 되게 약간 죄책감 느끼는 스타일 입니다. 전시에서 주축이 돼야 되는 건 작품, 기획, 그리고 도슨트가 조화가 돼야 되는 건데, 전 이게 어느 한쪽으로도 편향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작가가 월권을 부려서 기획자가 대중을 위한 기획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고, 반대로 기획자가
너무 작가의 의견은 무시하고 마케팅적이거나 자기 티켓 팔기 위한 공간 기획을 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도슨트도 기획자와 작가의 작품을 잘 전달하기 위한 중간자로 존재하기보다 자기 PR하고 팬덤 만들기 위해서 근무한다면 저는 그건 이미 도슨트가 본질을 잃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실 때 누구 도슨트 맞춰서 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포스터 보니까 이 작품 호기심 가고 좋네, 작품 한번 보러 갈까? 하고 갔는데 도슨트 서비스도 받아보고 싶다 하면 늘 잘 준비된 열심히 준비한 도슨트들 나옵니다. 그날 있는 도슨트를 들어보시고 그걸 통해 즐겨보시는 게 전 제일 옳다고 생각해서 도슨트는 선택사항. 그 다음에 들어가서 당황하시는 건 뭐부터 봐야 돼? 어디로 봐야 돼? 이 생각 하실 수 있죠. 보통은 상업적인 기획 전시일수록 그런 서비스적인 측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실 때 바닥 보시면은 화살표 있을 겁니다. 그 방향 따라 보시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갤러리나 이렇게 표기가 없는 공간은 자유동선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그냥 내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시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자유가 나에겐 부담이다 하신다면 그냥 입구 들어가서 오른쪽 방향으로 벽 타고 돌면서 본다 라고 생각하시고, 중간중간 이제 번외 조각이나 조형물이 가운데 놓여 있는 경우에는 그때만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벽을 향해서 오른쪽 팔을 끼고 돌면서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일반적인 동선 안에서 크게 한 바퀴 돌면서 볼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선이 파악됐다면 고민되는 건 큰 작품인데 가까이서 봐야 돼, 멀리서 봐야 돼, 이런 것도 사실 고민될 수 있죠. 정답은 없습니다. 작품 볼 때 내가 자유롭게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추천드리는 건 처음에는 멀리서 한번 전체를 조망해 주시고 이왕이면 가까이 가서 유심히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크 로스코 이런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작품 크게 만든 이유가 우리 마치 아이맥스 영화 보는 것처럼 캔버스 프레임 끝이 우리 시야 범위 안에 한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45cm라는 이 가까운 거리에서 그 색을 보면은 색이란 공간 자체가 나랑 다른 공간이 아니라 내 눈앞에 마치 바다가 펼쳐진 것처럼 나의 경험의 세계처럼 인지될 수 있다 라고 믿어서 의도적으로 가까이서 보길 원한 예술가 또한 있고요. 직접 나의 육안으로 이걸 가까이서 봤을 때 맛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먹을 때마다 단맛, 짠맛, 다양한 맛을 느끼는 것처럼 시각도 감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흐의 작품 봤을 때는 두꺼운 꾸덕꾸덕한 힘이 좀 느껴지는 거고요. 같은 시대에 활동했어도 모네의 작품을 볼 때는 얇게 펴서 발라져 있지만 빠른 붓터치와 특히 실제로 보시면 모네 작품 막 밑에 밑색이 없습니다. 차근차근 색을 쌓아 올리는 개념이 아니라 흰 캔버스 위에다가 바로바로 빠르게 붓을 쳐 올린 그 흔적들을 멀리서 보면 절대 볼 수 없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걸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양한 거리에서 보면서 내 눈이 그걸 다채롭게 경험하고 느끼는 행위 자체를 꼭 나에게 제공해 주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걸 많이 하시다 보면 이제 취향이 생기는 겁니다. 광고처럼 좀 힘으로 압도되는 것보다 오히려 모네 같은 속도감과 밝은 터치가 좋네 이러실 수도 있고, 아, 난 고흐 정도도 세다고 생각했는데 더 센 걸 찾다 보니까 뭐 뭉크든 프란시스 베이컨이든 훨씬 센 회화가 내 맛에 맞네 하면서 즐기시게 될 수도 있어서 다양한 거리에서 시간을 좀 투자하면서 눈에 꽂힌 작품이 있다면 유심히 보시길 좀 추천드립니다. 한 바퀴 쭉 돌고 나왔는데 뭔가 약간 공허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미술이 취향에 맞으시다면 오늘 즐거웠다, 위로됐다, 슬펐다, 뭐 기뻤다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취향에 안 맞으셨다면 돈 아까운데? 생각보다 허무한데? 왜 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뭐 위대한 작품 앞에서 실망했다고 해서 내가 교양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코드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같은 미술 안에서도 장르나 형태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나뉠 수도 있고요. 그걸 하나하나 경험하시다 보면 나의 삶에 자극을 주는 좋은 자극제가 될 예술 장르를 만나실 수 있을 거고, 우리는 그 경험을 위해 사실 미술관에 가는 거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망하는 것 또한 괜찮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가서 낯서시다면 오늘 추천드린 대로 쭉 한번 돌아보신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느끼고 결정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저는 지금까지 톡어바웃 아트의 토커 김찬용이었습니다.